2023년 6월 19일 월요일 오후 밤 10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찍은 것이 참 오래간만입니다. 6월 19일이고 내일이 6월 20일 모레가 6월 21일인데 아마 6월 21일이 하진가 봐요. 하여튼 뭐 지금 여름철에 이제 들어와 있죠. 입하가 한 달 전에 있었으니까 입하, 소만, 망종 다음에 이제 하지. 그래서 소서돼서 이제 한참 더운 것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저는 여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니까 복장이 간단하니까 반스 입고 뭐 난닝구 입고 반바지 입고 위에 티 하나 입고 스크랩 이제 스랩바 신으면 끝나니까 이제 모자는 이제 내 쓰고 그러니까 뭐 간단하니까 출근할 때도 굉장히 빠릅니다. 양말도 안 신어도 되고 여름이 항상 이렇게 저는 좀 좋습니다. 좀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대신동 이 집 내가 태어난 집이죠. 내가 태어난 집에서 내가 5월 28일 날인가 이때 한번 오고 어제 어제 아래 왔네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러니까 17일 날 왔습니다. 17일 날 왔다가 왔고 어제도 왔고 18일 날 어제는 낮에 이제 내 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20일 만에 온 거예요. 내 이 집에 있다가 한 20일간은 내가 이제 김에 이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따가 여기 한 20일 만에 이제 어제 오니까 어제 아래 오니까 뭐 엉망진창이죠. 뭐 집 안에는 괜찮은데 바깥이 엉망진창이다 이 말이에요. 이 동네 청소를 이제 이렇게 매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이 내 주변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 동네가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내가 기분이 좋아요. 이거는 뭐 내 안방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꼭 내가 그 진묵 스님이 내 이야기 했다시피 그 곤륜산이 자기 베개라 그랬잖아요. 천지가 나와 한 몸이니까 이 동네 전체가 깨끗해야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요 밑으로 또 요 앞으로 또 저 위에까지 한 20일 만에 오니까 진짜 담배꽁초도 많고 뭐 각종 뭐 쓰레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 전단지도 있고 그 요즘 일회용 저게 음료수 마시는 거 뭐 얼음 넣고 이렇게 뭐 마시는 거 그런 거 뭐 길거리에 버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유 이제 팩으로 든 그 우유 마시고 남은 거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대추나무에서 떨어진 이파리 이런 것이 있고 제일 많은 것이 담배꽁초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 하니까 또 양심불량한 사람이 말이야 그 아이스박스 안에 쓰레기를 좀 넣어가지고 우리 집 그 화장실 옆에 그 공간에다가 잡아넣었더라고. 그거는 고의적으로 잡아넣었더라고. 그런 걸 관리를 안 하면은 그게 계속 쓰레기를 잡아 당겨요. 자석이 쇠를 잡아 당기듯이 저렇게 이제 빨리 정리를 안 하면은 초기에 이것을 정리를 안 하고 놔두면은 이게 이제 관리를 안 한다 싶으면은 그게 쓰레기를 계속 버리면은 쓰레기 산을 이루어요. 태산을 이룹니다. 어제 좀 발견해 와서 20일 만에 와서 보니까
쓰레기를 나무 집 화장실 옆에 말이지 뭐 쓰레기를 막 집어넣었더라고. 진짜 그 양심이 좀 고약하신 분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차가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좌우로 막 다녀요. 계속 오토바이도 다니고 지금도 차가 지금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차가 지나가고 위에서도 지금 내려오고 이런데 아마 스티로폴 박스를 내놨는데 그게 아마 바람에 불려간 것 같아요. 바람에 불려가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이제 밟고 지나가 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청소하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스티로폴 박스예요. 이것이 차가 한번 이렇게 밟고 지나가 버리면은 그 산산조각 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조그만한 스티로폴 같은 것이 막 흩어져 날린다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어떤 거는 이제 그렇게 좀 따개지 가지고 보기 싫게 막 어제 아래 와서 보니까 막 거기 온 동네 전체에 깔려 있더라고. 그래도 그 뭐 치우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 여기 결국 뭐 내가 치우긴 치웠는데 이렇게 한번 안 치우고 놔두면 동네 전체가 추접해지는 거예요. 아, 목이 마르네. 그 불로유를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플라스틱 병이죠. 그 거기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제 물을 받아 마셨는데 아래 그 신인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어느 플라스틱 그거를 먹으면은 몸에 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내가 플라스틱 병에 있는 거는 다 플라스틱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신인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이제 아이고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마셔야 되겠네요. 아이고. 아이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오래전에 아이고 이래 안 되나. 이래 왜 이래. 아이고. 안 꺼졌나 모르겠네. 돌아가나? 돌아가네. 아이고. 아이고. 미리 저기 마실 물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막 수돗물을 항상 바로 마셔버립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그 저기 행정복지센터, 옛날로 말하면 동사무소죠. 요 동대신 이동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그 태풍이 오니까 이제 태풍이 오면은 여기서 우리 집 앞에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 집 아니라 동네 전체가 엉망진창이 돼요. 왜냐하니까 요 은행나무 잎이 떨어져 가지고 엄청 그 뭐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태풍이 불면은 위에서 옆에서 막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것이 막 내려오니까 내가 몇 년 전에 그 밤을 새워서 새벽 2시까지 내가 치운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종량제 봉투 사놓은 거 내가 개별적으로 사놓은 걸 다 썼다고. 그래서 이제 행정복지센터 내가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거는 공적인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공적인 일이니까 이거 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시라고. 태풍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 주변의 쓰레기를 내가 치우는데 그 봉투는 동사무소에서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그래가지고 좀 얻어놓은 게 있어요. 그 100리터짜리가 있어요. 그 몇 장 얻었는데 그걸 어제 아래 금요일 날 밤에 한 장 다 썼다고. 그 청소해 보신 분은 알지만은 100리터 안에는 엄청난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청소 뭐 보통 사람은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100리터에는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다 썼다고. 다 쓰고 이제 오늘 와서 보니까 어제도 청소하고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쓰레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쓸어야 돼. 매일.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 안중근 의사인가?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은 입에 가시가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도사업소 근무할 때 내 아는 그 앞에 있는 같은 직원 동료인데 그 사람이 술을 엄청 좋아해요. 그냥 막걸리를 엄청 잘 마십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그냥 낮에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아주 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진짜 힘든 일을 해요.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 하다 보니까 막 땀을 막 흘리면서 막 일을 하거든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그 진짜 부산시 안에 그 강서구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발전되고 있다고. 해운대 강서가 이제 강서는 서부권이거든. 기장하고 송정 쪽에는 동부권이고 서부권에 이제 명지, 녹산, 지사과학단지 그리고 가덕도 여기 오토바이 타고 가보라고. 굉장히 넓어요. 그게 험한 일을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막걸리를 좋아해요. 막걸리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한 짝이 돼가지고 넌 보상 술을 마시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렇대. 하루라도 막걸리를 마시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생긴다고. 그래서 하루라도 막걸리를 안 마시면 입에 가시가 생긴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내가 보니까 그건 그런 말을 그런 데서 써먹잖아. 이제 그렇게 우스기라 하고 그랬는데 안중근 의사 말은 말이지 그런 데다가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하냐고. 나는 이제 이거 하루라도 청소를 안 하면 안 돼.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 좋잖아요. 오늘도 그 마대 100리터짜리를 새로 내놨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얻은 거 오늘 개장했는데 저거는 이제 한 보름 갈 겁니다. 여기 동네 청소해 보면 알아요. 와서 보니까 어제 가서 보니까 막 까만 비닐 봉지에 막 쓰레기 담아서 동네 여기에 막 구석구석에 던져놨더라고요. 100리터면은 그게 전부 다 들어가요. 스티로폴 빠진 것도 막 넣고 이래가지고 버렸는데 오늘도 하나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이제 제일 큰 게 75리터니까 75리터 그거 동네 주민을 위해서 희사하면 되니까 그걸 이제 마대 포대도 많이 사놨는데 그걸 여기 떨어지면 또 그걸 또 쓰면 되니까 돈 얼마 안 하니까 그 희사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청소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깨끗하면은 깨끗한 그 에너지가 나온다고. 깨끗한 그런 파장, 에너지 이런 것이 자기한테 그게 좋은 쪽으로 이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청소력의 힘, 뭐 그런 책도 있고, 정리정돈. 그러니까 안 쓰는 거는 빨리빨리 버리고, 심플하고 단순하고, 어느 공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된다고. 그런 것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상 그 1년에 옷을 거의 사지 않습니다. 내가 생활비에서 거의 쓰지 않는 것이 병원비, 약값 이런 것이 거의 안 들어. 그러니까 파스는 내가 쓰지. 파스 여기 데일밴드는 사고, 그 다음에 안티프라민이나 뭐 데일밴드 이런 거는 사지만은 약값은 없어요. 병원에 가서 뭐 주사 맞고 이런 건 없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료비가 거의 뭐 제로는 아니지만은 1년 통계 내면은 1, 2만 원 밖에 안 돼요. 한 5만 원은 안 되지. 한 2, 3만 원 될까 모르겠다. 물파스 같은 거 하나 사면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몸에 좋다는 뭐 보약 같은 거는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보약이 뭐 필요하면 블루스가 있으면 되는데, 허경영, 여기 허경영 사진 붙여놓은 거 블루스 마시면 되지. 그리고 또 옷값이 제로예요. 옷값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옷 보통 한번 입었다 그러면 20년, 30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 입은 조끼 이런 것도 한 20년 된 거예요. 신발 값도 거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런 거는 그 1년 가도 뭐 옷에 대한 욕심은 제로거든요. 보통 양복 하나 입었다 그러면 한 20년, 30년 입는다고. 내 같으면은 옷 장사는 망할 것 같아. 병원도 망하지. 내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암 검진하라고 뭐 보건소에서 뭐 카드가 여러 번 날라와서 한 10번, 한 20번 날라왔는데 한 번도 안 가요. 왔다 갔다 할 거 뭐 그것도 기력이 없고. 내가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내 같은 경우야 뭐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보다 진짜 누구 말대로 사법고시 출신자들, 머리 좋은 수재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의 똑똑한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통령 신인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가지고 지금 내려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신인 허경영님인데 이분이 대통령이 곧 된단 말이에요. 곧 되고 나시면은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행정을 보는 공무원들이 사자로 바뀐다고. 그리고 흐리멍텅한 놈이 대통령이 되면은 밑에 있는 사람도 다 흐리멍텅한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양이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대통령이 정신이 똑바르고 말이야. 정말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그런 대통령이 딱 나오면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그래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똑똑한 사람들 잘 알아서 하겠지요. 하는데 내 같은 경우는 관심이 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죠. 이게 보면 교육 문제, 진짜 심각하지. 교육 문제, 그리고 국민 건강 문제, 먹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 깨끗하게 하는 거. 싱가폴보다 100만 배 더 깨끗해야 된다고. 여기가 금수 강산이다 말이야. 여기가 싱가폴보다 100만 배 깨끗해야 되고, 일본보다 1조 만 배 깨끗한 도시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일본보다 훨씬 더 깨끗한 도시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담배꽁초, 담배를 이거 아마 전매청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봐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매청을 뭐 없애기야 하겠나마는 그렇지만은 담배 수요량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만약에 담배를 함부로 꽁초를 버렸다 이러면 이제 공론화 시켜야 된다고. 담배 꽁초 하나 버렸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느냐, 이거 이제 자유스럽게 토론을 하는 거야. 벌금을 매기자. 벌금을 아주 강하게 매겨버린단 말이야. 강하게. 담배 꽁초 하나 버리면 100만 원. 뭐 이 정도 하면은 안 버릴 거 아니냐고. 법이 통과돼 버리면은 안 버릴 거 아니냐고. 2번, 3번 버리면은 가중 처벌한다고. 막 1000만 원, 1억까지 해버리면은 담배 꽁초 누가 버리겠느냐고.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강하고 장관이 강하면은 거리에 담배 꽁초가 있겠어? 나는 이 거리 걸으면 말이지, 지하철이나 뭐 각종 그 남포동, 강북동, 여기가 부산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뭐 세계에서 뭐 10번째 잘 산다 그러는 도시에서 그런 나라의 제2도시가 부산이잖아.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서울도 교육받으러 자주 갔잖아요. 가보면은 마찬가지야. 서울 그 종로 종로 5가인가? 종로 3가? 거기 금은방 많이 있는데, 피카데리 극장 있는데 말이에요. 그 뒤에 그 골목 가보라고. 담배 꽁초가 여러 수십 개가 있는 거야. 그게 서울 한복판이잖아. 그 청와대고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그 담배 꽁초 함부로 버리면 되겠어? 불법 전단지, 음식 뭐 먹다 남은 쓰레기 같은 거 함부로 버리면 되겠느냐고. 그걸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그걸 자기 방 안이단 말이야. 이 거리는 자기 방과 똑같은 거라고. 자기가 쓰는, 먹고 자고 있는 그런 실내 방 속 어떤 놈이 와가지고 담배 꽁초 함부로 버려보라고. 기분 좋겠느냐고. 어? 자기 안방에 말이지, 누가 와가지고 담배 꽁초 먹다 남은 페트병 이런 거 버려보라고. 좋겠어요? 자기 안방이나 거리나 똑같잖아. 이게 공용 모든 사람들이 쓰는 건데 왜 그게 함부로 쓰레기 담배 꽁초를 버리느냐고. 이거는 반드시 그 입법화 시켜가지고 벌금을 최소한 100만 원 때려야 된다고. 이거는. 그래가지고 마스크 안 끼면은 말이야, 코로나 때 어디 밥 먹으러 가는데 마스크 안 끼니까 그냥 전에 그런 적도 있다고. 밥 먹으러 가니까 주사 맞은 거 확인증 안 주면은 밥도 안 주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실제. 마스크 안 끼면 버스 못 탔다고. 그렇게 하듯이 담배 꽁초 하나 버렸다가는 뭐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생각은 해봤다고. 자유당 시절 때 말이야, 깡패들, 정치 깡패, 이정재 이런 사람들 나는 정치 깡패입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지, 목에 표찰 걸고 그 서울시가 행진을 했다고. 얼마나 창피스럽느냐고. 마찬가지 말이지. 나는 담배 꽁초 함부로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야, 목에다가 목걸이를 걸고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한번 해보라고. 시범 케이스로. 그러면은 그게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자산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시켜버려. 망신을 주는 말이야. 어떻게 담배 꽁초를 함부로 버리겠느냐고. 담배 꽁초뿐만 아니라 쓰레기 같은 거 딱 버린 사람들 목에 표찰 걸어놓고 그렇게 시간제를, 나는 담배 꽁초 함부로 버린 놈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공개 퇴영을 시키든지. 퇴영을 말이야, 형태를 묶어가지고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퇴영을 가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놓을 거 아니냐고. 하여튼 간에 이거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깨끗한 국가를, 깨끗한 삼천리 금수강산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 왜냐하면은 말이야, 가보라고. 해운대 백사장 밤 되면은 청소부 죽어나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계곡 같은데, 산이나 계곡 이런 데 보면은 먹다 남은 거 막 버린다고. 이거 왜 하나 처리를 못 하나 말이야. 자기 집 앞에 뭔가 버려진 게 있다. 안 추면 이것도 벌금을 내기든지. 하여튼 이거 머릿속을 우리가 짜내가지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빈 공가, 비어있는 집이 많으니까 이걸 국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화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는 담배꽁초 이런 거 어디에 함부로 버리냐고. 이게 딱 이거는 정리가 된다고. 이게 딱 언론에서 말이야, MBC, KBS 이런 데서 그냥 노조는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노조 하는 놈들은 딱 잡아가지고 삼천교육대 지도자 정신교육대 이런 데 같이 보내버려야 돼요. 그게 보내놓고 KBS 노조, MBC 노조, 이 노조 하는 놈들 말이야, 싸그리 그냥 다 보내놓고 정말 공정한 방송을 한단 말이야. 이래서 버렸으면 되겠느냐. 위에서 딱 확고한 의지를 할 것 같으면 이 도시는 한 열흘 만에 깨끗해진다고. 뭐 깨끗한 데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시간을 많이 뺏겼는데,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놈들 이제 이렇게 판사들, 검사들, 고액 변호사들, 노조 대가리급들, 하여튼 간에 대한민국에 이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좀 있으면 건설되는데, 그게 제외되는 사람들은 지도자 정신교육대 보내고 난 다음에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보내버리고 난 다음에 도로는 거리는 깨끗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은 어디 가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새끼들 말이야. 여사로 버린다고. 여사로.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면 먹다 남은 거 함부로 버리면 되느냐고. 자기 집 안방에 그 담배꽁초를 넣어가 버려봐라. 기분 좋느냐고. 이게. 자기가 자고 있는 침대에다가 담배꽁초, 쓰레기 이런 거 아무데나 버려보라고. 기분 좋겠어? 왜 거리에 있는 걸 함부로 버리냐고. 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길거리에 버리는 놈들 말이야. 이거. 먹다 남은 거 있으면은 자기 집에 가서 분리수거가 딱딱 버리든지, 안 그러면 편의점에서 샀으면 거기서 마시고 거기에 또 바로 버리면 될 거 아니냐고. 이야기가 많이 지나갔는데 한 29분간 거기 돼서 이야기했네. 지금은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허경영 우리 신인님의 그 말씀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이렇게 제일 많이 하세요. 뭐 그 중간중간에 화요일 날에 김장훈 박사님하고 대담도 있고, 요즘에는 뭐 전채희 대천사님께서 그분이 용원의 그 전생이고 유관순 누나도 됐다가 또 뭐 누구냐 그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도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분이 요즘 또 인터뷰를 많이 하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짧게 이야기하는 것도 계시지만은 크게 이래 보면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건 토요 일요 당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일정한 틀 안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크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은 첫째는 그 안티들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둘째는 허경영 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허경영은 신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나사렛 요셉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줄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거든. 그럼 뭐냐, 허경영 신인 허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경영 하면은 일반 사람들, 우리 모든 뭐 국민 대한민국에서 뭐 내가 내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자기가 뭐 서울대 나왔다, 고대 나왔다, 뭐 연대 나왔다, 뭐 내가 보면은 그거 다 흑살이 죽지들인데, 그렇게 대가리 뭐 목에 힘주는 놈들이 있다고. 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놈들 중에서 허경영 신님을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허경영은 신인이다를 못 받아들이고 있지 지금. 못 받아들이는데 바로 허경영이 신인이다,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참 메시아다, 이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불로유라고. 불로유. 그리고 이제 허경영 신인님 시대가 반드시 열리는데 그 미래는 무궁무진하게 밝다 이 말이에요. 불로유 하나만 하더라도 전 세계 경제를 이렇게 자꾸 흔들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불로유 하나만 가지고도 그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거. 그런 거예요. 안티에 대한 경고. 허경영이 신인이다. 그리고 신인 허경영이 이제 만들어내는 인류에 대한 미래가 대단히 밝다. 요 세 가지야. 이 세 가지가 큰 틀이고, 거기서 세분화돼서 강의가 10시간, 20시간,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100만 시간 그래 나가는 거예요. 큰 틀이 그런 큰 틀은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안 그래? 큰 틀을 볼 줄 알아야 되지. 그런데 지금 그 허경영이 신인이다, 이것은 나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 내 이야기했잖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제 오늘이 며칠이고 19일이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뭐 얼마 뒤에 내가 어떤 손님을 만나게 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손님을 어떤 분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정말 그 사람하고 내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마음을 딱 터놓고 대화를 할 그런 대상이 있다거나 그럴 입장이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내 과거 이야기를 해요. 과거가 또 미래가 연결되고 그래요.
내 어릴 때 이제 14살, 15살 요때예요. 그때 한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도 나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내보고 책을 자꾸 읽으라 그래요. 그래서 책을 읽게 됐고, 또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도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김영수 교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고현모 목사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잘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응? 그렇게 자기가 잘 되고 싶은 사람이 다 있어. 기본이지, 뭐,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 잘 되고 싶었고. 좀 쌍말로 말하면은, 출세하고 싶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공하고 싶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잘 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데 진정으로 자기가 잘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 알고 보면 나와 남이 절대 두 개가 아니다고. 하나의 거대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주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있었는데 그것이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팍 이렇게 펼쳐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 펼쳐진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주의 씨앗에서 놓은 것이잖아.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단 말이야. 동체귀일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남을 정말 남에게 잘해줄 때 자기가 잘 되잖아. 그래서 그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게 생각이단 말이야.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진짜 잘해주느냐, 가장 이웃에게, 남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무엇을 해줘야 이 사람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느냐. 남을 잘해줘야 자기가 잘 되니까 내가 잘 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줘야 가장 잘 되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수명이 길어져 한 120살, 지금 현재는 100살 정도 되잖아요. 100살 넘어서 죽었다 그러면 와 진짜 장수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 장모님이 아이고 원래 90너인데 진짜 고마운 것은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변에 90살 전으로 80살 전으로 우리 장모님은 정신이 말짱하다고, 아주 뭐 정정하시다고. 얼마나 고마웠느냐고. 만약에 치매가 있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사람을 못 알아보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90 너이다 그러면 많다고 하잖아요. 100세 같으면 뭐 진짜 많지. 그러나 120살까지 김영수 교수님이 이제 100살 좀 넘었는데 104살이네요 지금. 근데 뭐 120살 150살 뭐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떻게 살든지 이러면 100살 넘어서면 좀 이따가는 다 돌아가시잖아. 돌아가고 난 다음에 문제는 그 사람의 영혼 문제단 말이야. 영혼 문제. 그게 내가 아주 청소년 시절 때 내가 느낀 거라고. 암만 이 세상에 100년 동안 살면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는 영원히 좋은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다. 그 기독교 사상이거든. 나는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말이야. 전부 다 천당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늘 이제 신인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 왜 1000만 명밖에 안 됩니까? 그 이번 농사는 1000만 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그 외 사람들은 다 뭐 김성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있으면은 또 윤회를 하고 또 윤회를 한다 해서라도 언젠가는 다 백궁에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라고. 이번에는 1000만 명 속에는 못 들었지만은 그 사람이 또 뭐 수백억 년 수천억 조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구원을 받고 다 같이 백궁에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내 솔직한 심정이라고. 그래서 영혼 문제를 이제 구원해 준다는 거,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정산까지 가게 되고, 강정산을 갔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또 나오게 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 누가 됐든지 간에 뭐 아인슈타인이 됐든지 뭐 에머슨이 됐든지 뭐 에디슨이 됐든지 노자 장자 뭐 맹자 공자 석가 예수 뭐 강정산 뭐 다 때리 모다 봐봐야 뭔지도 안 되는 거야. 어? 아무 한 사람도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인류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이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에? 신인님의 눈으로 보면 개미처럼 보인다 그랬잖아. 아무도 뭐 정말이라고. 그랬을 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여기가 참 맞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제일 못하는 게 오링을 못해, 오링을. 신인님 오링을 진짜 잘하시는데 참 나는 그 오링 테스트 이게 잘 안 돼. 어떤 사람은 참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돈을 빌리 가가지고 말이야, 빌리 갔으면은 빌려준 사람이 돈 갚아라 말하기 전에 갚아야 될 거 아니냐고. 자기의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빌려준 사람이 애간장을 녹이는데도 요리조리 피하면서 뭐 오링 테스트를 하는데 빌려준 돈을 갚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런 사람 앞에 내가 오링 테스트를 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그 마음 씀씀이가 그랬는데, 에?
우선적으로 그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냐고. 진짜 먹는 거를 줄여 쓰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내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말하기 전에 갚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마음을 쓰는데 그런 사람이 링 테스트를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 가서 내가 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고. 아무도 없는데. 자,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구독자가 뭐 적을수록 좋아요. 오직 끝까지 듣는 한 몇 사람만 알면 돼. 한 100 몇십 명이 보더라고. 내가 아무한테 아무것도 안 올려도 말이야. 그 100 몇십 명이 중에서도 말이지, 끝까지 다 보는 사람은 몇 사람 될지 모르겠어. 한 10사람 될지만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하는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되지만 또 한단 말이야. 그러면 허경영이 신인이다. 뭐야?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강정상 가르침의 결론은 뭐냐? 신인이 온다는 거 아니야. 신인이 와서 이 세상이 싸그리 새로운 신천지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 허경영이 신인이다 말이야. 신인이 돼가지고 이분이 뭐야? 대통령이 되어야, 정권을 획득을 해야 이 나라가 바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돼가지고 말 한마디 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지. 그러니까 권력을 잡아야 돼요. 권력을 잡는 것은 국민의 투표로 가능하다고. 대선이 때가 돼야 되고, 대통령이 무슨 이따가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거나 뭐 이래 되면 바로 선거가 가능할 수 있잖아. 아무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저말, 야 이 자식아 나가라, 이 자식아 내려와 임마, 이런 식으로. 아 내려온나 이래가지고 쫓겨나가거나 총에 맞아 뭐 이렇게 피살당하셨거나. 네가 대통령이가 내려온나 이제 이래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자다가 몸이 뻣뻣해가지고 뭐 그러면 하여튼 여하튼 간에 뭐 그렇지 않고 뭐 5년 정상적으로 잘 하면은 뭐 5년 임기 1825일 60개월 딱 지난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 여하튼 있는 건데 언제 되느냐 이게. 내 방송을 이 지금 뭐냐 48분 된 이때까지 쭉 본 사람 중에서 내가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강원도지사 그 김진태 씨하고 서로 통화해 본 적이 있느냐고.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건데. 강원도지사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아 납니다, 뭐 홍길동입니다, 김갑동입니다 이러면 그래 이래 하겠느냐고. 그 사람은 그 정도 하려면 밥이라도 한 끼가 아니라 여러 번 먹어야 되고 술도 여러 번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할 정도가 돼야 알아볼 거 아니냐고. 그래. 그뿐만 그러냐고. 나경원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그 당대표 나왔다가 만신창이 돼가지고 묵사발되고 나갔지. 나경원 의원하고 통화해본 사람이 있어요? 내 유튜브 보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없을 건데, 나경원 의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뭐 전화번호 서로 알고 서로 대화하고 이런 사람이 있느냐고. 없잖아요. 이동관이라고 지금 이제 또 방통위원장, 뭐 KBS, MBC 하여튼 뭐 우리나라 이제 방송국을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꾸 흔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곧 되지. 이동관이 그 이명박 때 그 홍보실장인가 한 사람이죠. 홍보실장인가 한 사람인데,
이동관이하고 같이 뭐 술 한잔하고 서로 이제 안면 트고 흉금에 있는 이야기를 서로 해본 사람이 있느냐고. 없을 건데. 그리고 한호섭이라고 있어요. 상황실장.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 그 상황실장이라 그래요. 아마 나는 상황실장이 누구냐 하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저기 신정아 사건이 있다고. 신정아 허위 학력 해가지고 뭐 한참 시끄럽다. 신정아가 그 저기 검찰청에 끌려가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오줌을 쌌다는 말이 있어요. 윤석열이가 조지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오줌을 쌌다더라고. 신정아하고 그게 저기 그 불륜관계를 한 사람이 변양균이지. 변양균이가 아마 상황실장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직이잖아. 그 지금 현재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한호섭이라고. 한호섭이하고 같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본 사람이 누가 내 유튜브 보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없을 건데. 또 김경재라고 이번에 대통령 20대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에요. 그 허경영 우리 총재님하고 신인님하고 바로 옆에 앉아서 이제 그건 뭐라 그러나 군소정당 후보자들끼리 토론할 때 김경재 씨가 허경영 총재님 바로 옆에 있었다고. 그 김경재 씨하고 서로 전화 통화하고 말이지. 뭐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서로 안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을 건데. 그리고 송영길 대표하고 서로 대화해 본 적이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지.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변희재 씨라 이렇게 하면은 뭐 나이도 어린 놈이 뭐 아느냐고 말이지. 뭐 욕짓거리나 하고 있다 이리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나이 51살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대통령도 할 수 있는 나이고. 이 나름대로 신인님께서 오기 전에 나름대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깨달은 그 석가모니가 35살 때 성도를 했단 말이야. 안욕따라 삼략삼보디를 깨달았다고. 견성을 넘어가지고 해탈의 경계까지 간 사람이라고. 그 35살에 했다고. 예수는 33살 때 자기 인류 구원을 어느 정도 했다고. 그러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은 45살 때 대통령이 됐잖아. 1917년생이니까 그렇지. 한국 나이로 45살 때 대통령 돼. 의장이지. 최고재건회의 의장. 쿠데타를 했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된 거라. 실질적으로 또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것은 47살 때고 쿠데타를 할 때는 45살 때라고. 그러니까 51살이 적은 나이가 아니라고. 그 변희재 씨는 이동관이나 김진태 강원도지사나 한호섭이 상황실장이나 잘한다고. 지금 국내 정세가 지금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허경영은 신인이고 신인의 세상은 이제 곧 열린단 말이야. 그게 언제 열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안 그래?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말이지. 스위스 몽블랑에 가는데 몽블랑 가보면은 뭐 몽블랑 산이 그 유명한가 봐. 뭐 눈도 다 녹았고 뭐 별 볼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간다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갈 때가 좋잖아. 근데 막상 거기 도착해가지고 올라가면은 그 재미가 이제 없단 말이야. 그렇듯이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재미가 있다고.
그런데 그 과정이 이제 클라이막스에 와 있다고. 와 있어요. 지금 어제 아래 토요일이지. 오늘 17일, 오늘 19일이니까 17일 날에 한동훈이 타워팰리스가 어딘가 내가 검색하려다가 말았는데 그 집 앞에서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베니제 씨하고 그 여러 사람이 가서 집회 신고를 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베니제 씨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니까 한동훈이하고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 이제 검사로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날조 조작을 한 그런 태블릿에 대한 조작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한동훈한테 다 몰아세우고 희생양을 삼으려고 하니까 그럼 네 공개 총살 당한다. 뭐 쉽게 말해서 사형 당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그 한동훈이 가족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그렇다고. 빨리 자수시키라. 한동훈이 경찰서 가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경찰서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수해라. 그런 회견을 했다고. 그래도 한동훈이가 그 고발 잘하는 한동훈이가 일점 말이 없다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또 나와서 그 특수부 검사들의 그 잘못된 점을 자꾸 지적을 하고 있고 이재명 씨가 지금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을 발표했다고. 때는 바야로 이제 지금 그 소금이 이렇게 소금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좀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그 소금을 가지고 김장을 담아 먹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소금값이 올라가거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다음 달 7월달, 8월달에 이제 방류를 하는 입항국에 때가 다 되지 않았어. 그리고 변희재 씨가 느끼는 게 있다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 총살을 지켜야 될 대상이 판사 20명, 검사 30명이라 그러거든. 실제는 한 3,000명 돼야 된다고. 내년 총선 2024년 4월 10일 총선 때에 이대로 가다가는 또 거지 같은 인간들, 구들이 똥파리 같은 연놈들이 또 국회의원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요. 망한단 말이야. 이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 진짜 중화민국은 우리나라라 그랬잖아. 대한민국에 신인님이 와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똥파리 같은 연놈들이 또 22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뭔가가 혁신적인 일이 올 가을에 올 겨울에 일어난단 말이야. 다 됐단 말이야. 그리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지. 내 욕을 하고 싶지만 욕을 안 한다고. 3년이라 그러는데 3년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내가 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은 여러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참습니다. 아주 내가 욕을 많이 하고 싶지만은 대긴 내가 지금 절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그 사람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입장을 봐서 내가 참는 거예요. 아주 내한테 예의 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뭐 참고 지내지. 3년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앞으로 3년, 앞으로 이 사람아 3년 뒤에는 아시아가 통일되어 있는 시대라고. 그 3년 뒤에 대통령이 되면 되는가? 3년 뒤에면은 2026년이잖아. 아시아 통일이 2025년인데 후 다음에 무슨 소리야? 많이 내가 절제를 한다고 지금.
거의 다 됐단 말이야. 다 됐어요. 코앞에 와 있다 이러는 것도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에? 2024년 4월 10일 이전에 대선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아주 지금 격변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송영길 대표가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가장 이거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가장 재미있는 그 때를 향해서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고. 올 10월달 되면은 부산에 그 광안리에 보면 불꽃쇼가 있다고. 보면 재미가 있지. 불꽃쇼 하러 뭐 내 공무원으로 있을 때 그 많이 가서 구경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듯이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일이 원래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국민의힘당 아마 후보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15명 뭐 그 속에 15명 16명 그 후보군 속에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게임은 끝이라. 그런데 지금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게 돼 있다고. 하늘도 땅도 모든 시기가 그게 다 이제 때가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 유엔봉사단 수석 부총재님이 되셨다고 하는 거, 이것이 벌써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는 것 같다고. 대가리에 똥만 찬 놈들은 모르고 있지만 말이야. 안티들, 블루힐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안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이야, 자기가 진정으로 잘 되기 하기 위해서는 남을 진정으로 잘해줘야 된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기초잖아. 자기의 기본 욕심이 싹 다 떨어지니까 견성이 되는잖아. 그런데 견성한 놈들 중에서도 사이비 종교가 또 있다고. 자기가 제2의 강정산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강정산과 똑같은 격이다. 강정산은 무국이고 자기는 뭐다 이렇게 한다. 뭐라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또 반복이 됐지만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게 아마 MB 정권의 이동관이 하고 뭐 이런 애들, 이재호 이런 뭐 걸레 같은, 뭐 내가 보면 걸레 같은 이 실명을 거론해서 뭐라는데, 하여튼간에 대한민국에 이거 뭐 정치권을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다 보면은 먼지도 안 되잖아. 버러지 같은 연놈들인데, 이놈들이 이제 그 한동훈이를 희생양을 시켜가지고 처리하려고 하거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놔두려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말이야. 한동훈이는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터진다고. 천공 문제도 터지고 여기서도 터지고, MBC KBS도 이제 KBS 수십 년을 지금 한전하고 이제 같이 묶어놔 버렸거든. 근데 그것을 분리시켜 버리면은 KBS 요금을 안 내도 된다고. 안 내도 뭐 받기가 굉장히 힘들게 된다고. 그래 되면은 돈줄을 말려가지고 KBS를 없애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KBS, MBC에서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치고 놓을 수밖에 없다고. 원래 그리고 20대 대통령은 엉망진창 뒤죽박죽 그런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누군가가 뒤죽박죽 엉망진창 난리 천둥을 치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20대 대통령이 그렇다고. 운명이 그렇다고. 그래야 21대 완전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나오는 그런 대통령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 아주 재밌는 이제 그런 구경거리가 곧 된다고. 미국에서도 이제 또 그런
가짜 바이든, 진짜 바이든은 벌써 죽었다고 하니까 가짜 바이든 역할하는 사람이 한 4사람 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제 곧 터질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괜히 이제 나는 한쪽으로는 허경영 총재님의 그 유튜브 강의, 그거는 그래요. 큰 틀로 보면 안티들에 대한 경고. 둘째는 허경영이 신인이다, 확실하게 믿음을 주는 그런 말씀. 세 번째는 허경영 불로유 시대가 열림으로써 어마무시한 그런 큰 비전이 있다는 거. 흥부가 말하는 그 박씨가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고 박을 자르는 그 순간 금은보화가 쏟아져가지고 고생 끝이 된단 말이야. 초창기부터 고생했던 사람들, 회원 등록한 사람들, 강의비 그 1,000만원 납부하신 분들 대통령 데려가 됐잖아. 대통령 공약이라 그랬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단 말이야.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거기에 대한 어마무시한 그런 굉장히 큰 미래에 대한 그 밝음, 그 3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은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곧 지금 현직 대통령은 좀 있으면 날려간단 말이야 지금. 임시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장면 정부처럼. 응? 이승만 대통령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 들었을 때 잠깐 이렇게 있었던 거라고. 지금 이거 20대 대통령이 그런 거라고. 엉망진창 뒤죽박죽이니까 잠깐 이래 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국민의힘당 후보 속으로 들어가는 거, 15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티가 잡혀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국가혁명당을 그 안에 있는 그 카톡방에도 거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좀 안 좋은 점을 하는 것은 안 올린다고. 안 올린다고.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런 것도 못 올린단 말이야. 그건 내 방송 끝까지 보는 사람, 이 방송을 끝까지 보는 사람에게는 한 소식을 듣는 거란 말이야. 올 가을이란 말이야. 올 가을, 올 겨울이란 말이야. 그럼 그 동안에 국민의힘당 후보로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주일 나쁜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엄청 좋게 이야기하거든. 유병수 여사와 같아. 그 말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이 없잖아. 딴 사람은 줄리니 뭐. 그 안혜옥 씨가 하는 말을 다 한번 들어보라고. 정대택 씨, 안혜옥 씨,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하는 소리 들으면은 뭐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김건희 전에 이름은 김명신이지. 최은순인 저 윤석열의 장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알지만은 그게 대해서는 허경영 총재는 뭐 입도 뻥끗 안 하잖아. 그냥 신사임당 같다. 아니 그냥 유병수 여사하고 같은 분이다. 좋게 이야기하지. 그리고 뭐 구수까지 하셨으니까 말로 홈런을 때릴 것이다. 그 밑에 있는 사법고시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를 잘 알아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분 좋잖아. 대원군이 자기 아들 고종을 왕으로 앉히기까지에는 온갖 수모를 다 감수하면서도 미친놈 소리를 듣고 또 미친 개 역할을 했다고. 그래야 그게 되잖아. 일단은 그 모든 수모를 겪으면서도 자기 아들을 그 고종이지. 흥복이지. 아들 이름이 흥복이를 고종으로 앉혔잖아.
그리고 자기 대원거리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피바람 나는 거죠 말이야. 응? 그럼 그동안까지는 숙여야 된다고. 그건 내 같은 사람은 또 필요하다고. 이때가 3년 뒤에 천만의 말씀. 코앞에 와 있다고. 코앞에도 가까이요. 코앞에도 그런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에트핸드라 그랬거든. 손앞에 있다 이러는데 그런 말하지 말고 바른 대로 이야기하라고. 2024년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모든 것이 새로운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몇 달로는 몇 달로 안지 안 했다고.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올 여름, 가을, 겨울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본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끝까지 보는 사람 몇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30분간은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는 놈들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한 45분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이 집에 참 오래간만에 왔네. 한 20일 만에 왔네. 20일 만에 와가지고 자는 것은 한 2일 만에 여기 와서 이제 자네요. 자, 집에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늘궁에도 이번 달에도 못 가고 지난 달에도 못 갔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허경영